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11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 1교시 때는 사업 제안서 제안을 대면으로 그리고 또 비대면 이메일이라든가 SNS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그냥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어떤 사업 제안을 해두는 게 아니라 여러 청중이라 그럴까요? 예, 뭐 때문에 이런 게 심사위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앞에다 놓고, 발표하는 이런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창업경영학과 학생분들이니까, 이런 정부 지원 사업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사업도 만약에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 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서 이제 발표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발표는 당연히 PPT로 하셔야 되는데, 그 PPT로 하실 때, 어떤 구성 요소 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마는 11주차 두 번째예요. 일단 계속 그냥 써내려 갈게요. 11주차니까 여섯 번째, 사업 제안 프레젠테이션 작성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은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돼. 사업 PT 자료 만들기. 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야 돼. 요약을. 자, 요약을 할 때 첫 번째, 요약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부터 나와줘야 되냐? 일단 내가 누군지, 플러스 뭐예요? 아이템이 뭔지. 자, 이게 왜 두 개가 같이 있느냐? 이게 왜 두 개가 같이 있느냐? 핵심 요약에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사업은 뭐 예를 들면 스노우 체인을 만드는 건데요. 저는 현대 자동차에서 뭐 몇 년 동안 일을 했다거나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 서비스나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서비스나 제품을 내가 만들어내게 된 경위 또는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그 아이템, 제품이나 상품이죠. 서비스. 이 아이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를 들면 외주를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개발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슨 주요, 뭐 예를 들면 공급은 어디서 받을 거고, 원료 공급은, 그리고 제품 개발은 누가 할 거고, 또 제품 생산은 누가 할 건지, 디자인은 누가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 중요한 거죠. 제품이 만들기만 하면 뭐예요? 팔아야 되잖아. 그죠? 판매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주로 발표하면 아마존에만 판다 그래요. 처음엔. 왜? 아마존이 시장 조사하기가 되게 편해. 예. 조사하는 그 마케팅 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판매 방법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여기는 시장 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돼. 누가 고객인지도 나타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도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판매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정부 지원 사업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한테 뭘 받아야 돼? 예, 투자나 아니면 뭔가 고객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 내가 너한테
나한테 투자 또는 고객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왜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너는 나한테 왜 고객이 돼서 돈을 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이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데 이 사업 좋은 사업 아니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수출이나 원천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 제품은 전량 수입하던 건데 이번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확보할 거야. 이거. 또는 이거는 원천 기술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거 만들어낸 사람 없어. 이런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명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세계 최초 나왔어요. 또 일자리 창출도 나왔어요. 요즘에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 환원, 그죠? ESG, 예, 또는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지속 상생 경영. 한마디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 있어 가지고 주변에 좋은 기운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가 모두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강조해도 돼요. 솔직히 요즘에 소비자들은 똑같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똑같은 제품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고 경쟁력이 비슷한 제품인 경우에 당연히 ESG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 환원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구매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사업 PT는 처음에 이렇게 땅 한번 때려주는데, 자, 내가 누구고 내 제품은 뭐다? 두 번째, 내 제품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질까? 세 번째, 이 제품은 어떻게 팔까? 네 번째, 왜 나여야지만 하는지, 왜 내 제품이어야만 하는지 너 아니? 이거에 대한 답. 이 네 가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가.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본문. 이거는 익스트림 서머리라고 그랬어요. 이제큐티브 서머니라고 그랬어요. 익스트림이 된다. 이제큐티브 서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요약이에요. 자, 두 번째 PT 자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이템 개요입니다. 이제 아이템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템 설명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이템과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일단 첫 번째가 아이템 개요. 자, 아이템 개요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개요에는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예요. 계속 얘기죠. 고객의 니즈, 불편 또는 원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줘서 나열을 해야 되고, 이 고객의 니즈는 어때야 된다? 청중들에게 또는 고객과 뭘 해야 돼요? 일맥상통 또는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고객들이 너는 이거 분명히 불편할 거야 그랬는데 난 솔직히 안 불편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또 청중들한테 우리 고객은요 이런 걸 제일 불편해해요 그랬을 때 진짜 그래요?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을 써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이거는 상황으로 표현을 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한다?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만 해볼게요. 그런 게 진짜 있나? 없을 수도 있어요. 있나?
그건 안 나오네. 제가 너무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게 상용화는 안 됐나 봐요. 상용화는 잠깐만요. 진짜 없나? 음. 야,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나왔다. 수트케이스, 정장, 트렁크, 옷걸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이게 트렁크 생긴 거는 스튜어디스라든가 아니면 기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트렁크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지금 예제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나 들어가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 비슷한 그 청년 창업자가 개발해낸 아이디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어. 제품 상세가 없네. 알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제품이 어떻게 생겼나? 자, 이렇게 그냥 기내용 캐리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들어가 보면 중국제네 이거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보면 이렇게 펼치면 이 양복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캐리어 같은데요. 제가 발표할 때 한 분의 캐리어는 뭐냐면 캐리어인데 딱 펼친 다음에 옷걸이 같은 걸 딱 손잡이를 잡아서 쫙 잡아 올리면 옷걸이가 되는 거야. 그냥 옷걸이가. 예. 하나의 옷장이 돼, 옷장이. 그걸 만들어서 판매하겠다고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나이가 좀 있을 테니까 그때는 한 15년 전에 발표했던 분인데 15년이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그 제품을 설명할 때 여기다가 어떤 걸 보여줬냐면 여기에다가 뭘 보여줬냐면 자, 사진이 두 개야. 이쪽 사진은 자, 이게 여자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해외여행을 나가서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짐을 풀자마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어떤 방을 나타냈어요. 근데 한 하루가 지난 그 해외 여행객의 여자 여행객의 방입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옷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야. 맨날 나갈 때 옷 갈아입고 나가느라고.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옷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 예, 트렁크에서 뺀 것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자, 이게 대부분의 여행객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패션을 신경 쓰고 이런 분들은 옷을 되게 많이 가지고 가죠.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딱 나타냈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 제품에 대한 사진 하나만 딱 올라갔는데 그게 뭐예요? 예, 제품을 이 트렁크를 딱 펼쳐놓고 손잡이를 쫙 잡아 당기니까 이게 옷장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옷 거리는 적어도 뭐 옷을 20벌까지 10벌 이상 걸어 놓을 수 있게 옷장이 되고 그리고 이 뭐죠? 그 옷걸이에다가 걸어만 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렁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 그럼 뭔지 금방 알잖아요. 이거를 1, 2분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두 장이니까. 두 장. 딱 두 장이니까. 이 두 장의 설명을 끝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니즈를 설명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 해결책.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해결책을 뭘로? 예,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쉬운 뭐예요? 도면 또는 뭘로? 예, 말로 표현하더라도 가장 좋은 건 동영상으로
해당 상품을 찍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이템과 따라가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네, 창업자입니다. 창업자를 소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창업자를 그 다음에 소개하셔야 됩니다. 자, 창업자는 처음에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창업자는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되는 거. 네, 바로 아이템 관련돼서 나의 경험. 아시겠죠? 이게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 그 아이템과 나의 관련성. 이게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뭐가 나와줘야 돼요? 맞습니다. 경력에 대한 세부네요. 이거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경력은 학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 관련된 용품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식품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이거 표현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관련된 학벌만 기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벌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관련된 교육 경력도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정부 사업 같은 거 따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경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 지원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아요. 그 관련된 교육들 중에 내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을 꼭 참여하세요. 좋잖아. 온라인 교육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수료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해두면 내 경력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쉽게 아예 아이템과 나의 관계. 이걸 꼭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나는 내세울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소개를 최소한 줄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창업팀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업팀. 그러니까 내 동업자들에 대한 소개를 이 부분에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동업자에 대한 소개. 이걸 창업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창업팀에 대한 소개를 꼭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어떤 아이템 관련돼서 나타내기 위해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건 뭐냐? 공급망 쪽에 중요한 내용들. 공급망이라 그러면 내 재료라든가 뭐 원료라든가 이런 쪽, 아니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도매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공급상들을 모르면 그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 한 명 정도는 이 창업팀으로 알고 있다, 아니면 창업팀으로 들어와 있다,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공급망.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품, 기술 관련된 부분. 아시겠죠? 제품, 기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마케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하나라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공급망, 그리고 기술, 또 마케팅, 또 키맨, 이런 쪽과에 뭐가 있어야 돼? 외부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다시 또 들어가는 무형자산. 이게 뭐예요?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특허권 이런 것들을 여기에 같이 소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소프트웨어. 인간들. 예, 인적자원 플러스 무형자산들이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창업자 소개예요. 창업자 소개. 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창업자가 아니면 창업팀이 사업 관련돼서, 요거네요.
사업 관련돼서 개발 현황. 예. 과거 비슷한 사업에 대한 경험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품을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저런 것도 만들어 봤었고 또 이런 것도 해봤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창업팀이 A라는 동업자는 이런 경험도 해봤고 이런 경험도 해봤다 라는 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뭐와 관련된? 내가 지금 하려는 사업과.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생뚱맞게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러고 근거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해주면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내 동업자들이 이런 거 하자 그래서 했어. 이 동업자들은 전문가야. 이 내용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내용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업 경험을 표시할 때 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품의 경험한 상품의 스펙, 그죠? 스펙, 그리고 기능성, 그 다음 그 성공 유무, 이런 것들이 표현해야 되고요. 이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제품의 이미지도 같이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와,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이걸 못하겠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최고예요. 자,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대표의 이력서 정도 하나를 넣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력서 같은 거 이런 거 넣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력서에는 먼저 경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경력은 주로 최근 거부터 이렇게 써야 돼요. 보통 보면 옛날 거부터 써가지고 저 밑에 내게 최근 게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위에부터 최근 걸 쓰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멀어져야 돼. 그리고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아이템과 관련 있는 것만 쓰는 거야. 관련 없는 건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학력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관련된 것들만 써주지 그 아이템과 관련 없는 거 쓰면 안 된다. 학과도. 만약에 아예 없으면 뭘 하라 그랬죠? 교육을 받아라. 아예. 예. 무료 교육들 많잖아요. 그런 교육들을 받아라. 단 대학원을 나왔더라도 고등학교는 비슷한 기술고등학교를 나왔다?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적어줘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활동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표 이력서에서 꼭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기타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분은 뭐 컨설팅을 받았다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줘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아이템 관련 네트워킹, 나만의 네트워킹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네트워킹 알아본 게 뭐뭐 있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객 검증을 내가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한번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았는지, 또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고객한테 보여주고 어떤 검증을 피드백을 받았는지.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요. 서류가 있어야 돼. 뭐 설문을 조사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그 제품을 그 프리마켓이라는 곳 같은 데서 뭐 중고 거래도 괜찮고요. 프리마켓 같은 데서 팔아봤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진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게 훨씬 더 그 심사위원들한테는 메리트로 다가갈 수가 있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창업자 소개까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까지가 몇 페이지예요? 보면 진짜 이 페이지 수도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먼저 저 위에 내가 뭘 했어요? 요렇게 요걸 한 장짜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템 개발, 어떻게 만들까? 요거 한 줄, 두 줄씩 적어줘야 돼요. 자, 1페이지 이제큐티브 서머리. 두 번째 제품의 니즈 한 페이지, 그리고 대안 한 페이지. 자, 3페이지에요. 그 다음 뭐 했어? 예, 대표 소개 해줬고요. 4페이지. 그 다음 5페이지는 제품 개발 현황을 적어주되 이거는 창업팀이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된다. 그러니까 5페이지, 6페이지 밖에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근데 벌써 아이템과 내가 끝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사업화 계획입니다.
어떻게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들면 좋아요. 먼저 시장조사 한 페이지에 시장조사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제품 개발 목표가 나와줘야 하는데 이거는 수치로 나와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TV를 만들 건데 기존 시장은 지금 80인치짜리가 대다수니까 나는 요번에 85인치짜리를 만들고 초기 반응 속도를 뭐 0.5초 내로 켜지게 만들 거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수치가 정해지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KPI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KPI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별화 요소가 뭔지,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전체 일정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달별로 달 정도 달별 일정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입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뭐를 할 거고 언제까지 뭐를 할 거고 언제까지 뭐를 할 거다, 이 정도. 이건 업무별 일정이라고 그러겠다. 업무별 일정, 주요 업무별 일정. 그래서 제품 개발은 언제 할 거고 판매는 언제부터 시작할 거고 수익은 언제부터 발생할 거다, 요 정도. 아주 구체적인 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화 계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한 페이지로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이제 뭘 작성해야 될까요? 네, 경쟁 제품의 현황에 대해서 적어줘야 돼. 이 경쟁 제품이 없다? 말도 안 돼. 이거 무조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비슷한 제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 쪽에 목표 고객이 가서 제품을 산다? 그것도 경쟁 제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쟁 제품이 없다라는 거는 되게 위험한 제품일 수 있어요. 비행 접시 빼놓고 UFO 빼놓고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이런 거 만들면 뭐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면서도 모든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해괴망측한 제품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세상에 없는 제품은 도깨비 같은 제품이다. 그래서 그런 제품은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경쟁 제품을 꼭 적어 주셔야 되는데 경쟁 제품이 뭐예요? 스펙이라든가 기능성, 그리고 이 제품의 고객, 목표 고객, 이 정도를 한 경쟁 제품을 몇 개 정도? 3개 정도 경쟁 상품의 수치를, 주요 내용을 기록해 주셔야 돼요. 자, 3개 정도는 뭐예요? 가장 업계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1, 2, 3등을 달리는 사람들, 상위 레벨 3개 정도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셔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는 내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 상품의 스펙, 그리고 기능, KPI가 뭐라 그랬어요? 기능을 수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 이것까지,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제품을 65인치에서 85인치짜리를 만들 건데 그 85인치짜리라는 거는 어떻게 어디서 측정을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 TV의 반응 속도는 초기 그 켜지는 속도는 기존에 1초였는데 나는 0.5초로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내가 직접 측정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어떤 연구원에 맡겨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런 차이점, 기존 상품과 내 상품의 차이점을 표로
나타낼 것.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정표. 일정표. 요거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몇 페이지예요? 사업 파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정도. 아시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4페이지예요. 요거는 안 들어가도 돼요. 하나, 둘, 셋, 4페이지. 이런 서머리는 여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서머리는 저 앞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하나, 둘, 셋, 4페이지가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4페이지. 요 4페이지가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럼 사업화 계획도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작성하는 법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길 기원하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주 후면. 그래서 기말 과제도 아마 제가 오프라인에서 내드릴 거예요. 그 기말 과제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